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2단원 면담하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뭘 준비하셔야 될까요? 바로 교과서, 그리고 저번 시간에 가지고 오셨던 활동지, 그리고 제가 유난히 강조했던 거 뭐 있었죠? 그렇죠. 필기구, 반드시 볼펜이나 샤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담의 정의. 면담이란 무엇인가? 뭐였죠? 네. 특정 인물이나 주제와 관계 있는 정보를 모으기 위해서 면담자와 면담 대상자가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면담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정보를 모은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죠? 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렇다면 이 면담은 왜 할까? 면담의 목적이 무엇일까? 뭐였습니까? 그렇죠. 정보를 수집하고 상담하고 설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이 중에 면담의 목적은 이러한 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면담을 요청할 때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면담 대상자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네, 저희에게 면담을 허락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네, 그렇죠. 면담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해라.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렸던 건 뭐였죠? 네, 저희 면담 목적을 분명히 밝힌 후에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먼저 정하기보다는 혹시 면담 대상자가 편한 면담 대상자에게 시간과 장소를 맞춰주는 것이 좋다고 했죠? 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런 면담 질문을 만들 때 고려해야 네, 생각해 볼 점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있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었죠? 네, 그렇죠. 면담을 왜 하는지, 면담의 목적, 그리고 면담의 과정, 그리고 면담 대상자의 특성. 그래서 왜, 어떻게, 누구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걸 통해서 면담에 무엇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목적에 따라 질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번 시간까지 한 내용이죠. 자,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이거 하나입니다. 면담의 과정. 우리가 과정 두 가지를 남겨놓고 있죠. 그 과정과 그에 따른 활동을 이해할 수 있다. 자, 이 학습 목표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갑시다.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84페이지와 185페이지에 보면은 이해와 탐구, 면담하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글씨가 조금 화면은 작은데 뭐 화면을 보셔도 상관없고요. 교과서를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면담을 준비했고 그 면담에서 할 질문을 마련해서 직접 이제 면담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토요일 오후, 햇살 좋은 토요일 오후에 오소방관님을 찾아서 면담했습니다. 자, 토요일 오후죠? 네, 학생들도 쉬고 이제 뭐 소방관님들은 뭐 교대 근무하실 수도 있지만 소방관님도 쉬시는 날인가 봐요. 그래서 직접 찾아갔는데 이 친구들 토요일인데 교복 입고 갔네요. 바람직한 학생들입니다. 네, 토요일 오후인데도 교복을 입고 가서 면담을 했죠. 자, 우리 학생들은 특별히 뭐 격식을 갖춰야 될 그런 자리가 있으면 교복들 많이 입고 가시죠. 뭐 결혼식을 갈 때도 교복 입고 가시는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자, 그런 것처럼 이 면담하기도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교복을 입고 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기 전에 이끌기가 있죠. 자, 이끌기에 보면 면담을 시작할 때에는 면담 대상자에게 인사를 하고
면담의 목적이나 질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근황이나 현재의 기분 등에 대한 가벼운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고 네, 그런 내용이 지금 184쪽 만화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빨리 보면 네, 안녕하세요 소방관님,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했죠? 네, 그 다음에 소방관이 궁금해요 라는 제목으로 학교 신문 진로 탐방관에 기사를 실으려고 면담을 부탁드렸어요. 자, 이게 뭐예요? 그렇죠. 면담의 목적이죠. 옆에 이끌기에 나온 이 면담의 목적입니다. 목적. 이게 제가 면담하려는 목적. 자, 그 옆에 소방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소방관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등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럼 질문의 내용이겠죠. 질문의 내용. 자, 목적, 질문의 내용.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쓰진 않을게요. 위에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목적, 질문의 내용. 네,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적었어요. 자, 네,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소방관님이시겠죠? 자, 저희가 면담 내용을 기록하고 녹음과 사진 촬영을 하려는데요. 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괜찮으실까요? 하면서 뭘 구하고 있어요? 동의를 구하고 있죠. 동의. 네, 동의. 괜찮으실지. 자, 동의를 안 구하고 저희가 그냥 녹음하고 혹시 사진 촬영을 한다면 일단 이 소방관님도 기분도 나쁘실 수가 있겠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꼭 녹음이나 사진 촬영을 하려고 하면 꼭 면담하려는 면담 대상자에게 네, 먼저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중요해요. 반드시 동의를 얻으셔야 돼요. 네, 다행히 동의해 주셨네요. 자, 그 밑에 소방관의 하루는 매우 바쁘다고 들었어요. 오늘도 많이 바쁘셨나요?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 가벼운 질문을 하고 있죠. 이 글기에 보면. 근데 어떤 가벼운 질문? 근황에 대해 여쭤봤죠. 여기는 근황에 대한 간단한 질문. 네, 조금 전에도 환자 이송을 하고 왔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출근 안 하셨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일하고 오셨네요. 네, 환자 이송을 하고 왔어요. 네, 바쁘신데도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인사를 하고 있죠. 자, 이 만화에 대한 내용이 185쪽에 만화 이후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줄글로. 자, 현준, 뵙기 전에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소방관 업무에 따라 화재 진압, 운전 요원 등 분야가 다양하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자, 소방관님께서는 구급대원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두 손으로 소방관을 가리키며 자,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네, 소방관님께서는 하면서 그분을 존중하기 위한 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존중하기 위한 태도. 존중. 네. 존중하기 위한 태도로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저는 소방관 중에 구급대원이고 가장 주된 업무는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가는 구급 출동이에요. 자, 이분은 구급대원이시래요. 자, 사고 현장에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할 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을 하지요. 길을 가다가 구급차를 본 적 있죠? 그 안에 저와 같은 구급대원들이 타고 있어요. 구급대원들은 여러 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도 하고 있어요. 자, 이분들 하시는 게 뭐라고요? 어떤 일? 자, 일단 처음으로 응급처치를 한다고 했죠? 네. 마우스가 잘 안 보여서. 네. 응급처치, 첫 번째 응급처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 그리고 하나 더 인명구조 활동을 하는 일. 그러니까 구급대원으로서 세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길 가다가 보는 그런 소방차가 아니라 그 구급차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에요. 자, 지혜.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치료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 번쯤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심폐소생술은 호흡이나 맥박이 불안한 환자에게 하는 응급처치 방법이고요. 또 뼈가 부러진 환자에게는 다친 부위에 판을 덧대어주고요. 죄송해요. 네,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환자에게는 지혈을 해요. 네, 뭐 호흡, 맥박 이런 거 이제 과학 시간에 얘기할 거니까 그때 들어보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자 호흡이나 맥박이 불안정한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이 심폐소생술이고, 그 다음에 뼈가 부러지면 판을 덧대어서 왜 판을 덧대어주냐면 뼈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부러진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는 환자에겐 지혈. 네, 지혈 피 안 나오게 누르는 게 지혈이에요. 그래서 지혈을 해요. 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죠? 자,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할지 소방관님께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하셔야겠군요. 그러니까 다친 사람의 부위를 보면서 아, 이러한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우. 구급 출동이나 구조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자, 이런 일도 하시지만 혹시 다른 일도 하고 계시느냐? 하면서 저는 소방 교육도 담당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했었던 소방 안전 교육을 다들 기억하고 있죠? 네, 앞에서 면담할 때, 섭외할 때 뭐라고 했었죠? 소방 안전 교육을 해주셨던 오소방관님을 우리가 섭외하도록 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때는 뭘 하셨냐면 심폐소생술이나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건 구급대원이시면서 소방 안전교육도 하시는 분이죠. 자, 이런 소방관을 어떻게 해서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셨나요? 하면서 어릴 때부터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다 보니 응급구조학과를 가게 되었고 이후에 소방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관이 합격해서 소방관이 되었어요. 자, 소방관이 되려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분은 응급구조학과, 대학교죠? 대학교 안에 있는 응급구조학과를 갖고 그 다음에 소방관련학과, 네, 뒤에서도 나오는데 이 소방과 관련된 학과 중에 하나가 응급구조학과예요. 그래서 여기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 이제 졸업할 때 보는 시험이죠. 시험에 합격해서 소방관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궁금하죠, 채은이가.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소방관이 될 수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5쪽 아래에 보면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면담 대상자가 구급대원으로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자, 제가 아까 번호 매긴 거 기억하시죠? 세 가지. 자, 일단 면담 대상자는 누굽니까? 소방관이죠. 네, 오 소방관님. 자, 뭐였어요? 일단 사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한다가 첫 번째였죠. 환자에게 응급처치 첫 번째. 두 번째 뭐였습니까? 환자를 필요하면 이송한다가 두 번째였죠. 그다음 하나 더 뭐였죠? 자, 인명구조활동. 네, 인명구조활동을 한다는 게 세 번째였죠. 자, 아까 다 정리했던 내용이죠. 네, 체크하셨다면은 거기 그 번호를 아까 매기셨어야 되죠. 그 번호 매기셨으면 그냥 번호만 한번 보시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쪽을 보면은 네, 이제 오 소방관님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죠. 네, 채은이가 앞에서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소방관이 될 수 없나요? 라고 물었는데, 네,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냐면, 네, 그건 아니에요. 의무 소방원, 네, 밑에 보면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는 대신 소방관서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소방 공무원이라고 적혀 있죠. 네, 화면에선 잘 안 보이니까 교과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네, 군대에 안 가는 대신에 소방원으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 의무소방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또 있고 소방직 공무원 공개시험에 합격하면 소방관이 또 될 수가 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소방관이 되는 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선우. 소방관 시험은 어떻게 치르나요? 네. 그랬더니 소방관에서 필기, 체력, 면접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필기에서는 필수 과목 가운데 세 가지를 보는데 과목의 종류는 매번 달라진다. 그래서 소방관님께서는 국어, 국사, 한국사죠? 소방법규를 보았다. 그리고 체력 시험에서는 악력, 네, 손힘을 악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 등의 항목을 검사해요. 체력 시험까지 통과하면 최종 면접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 체력, 면접의 3단계로 나누어진다. 자, 그렇군요. 소방관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네요. 자, 이 면담 목적이 뭐였어요? 네, 소방관을 하기 원하는 그리고 소방관이 궁금해요라는 제목으로 면담 기사를 실기 위해서 직업을 궁금해하는 친구들 그리고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면담을 하는 목적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더 읽어보시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은이가 소방관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답변을 보면
출동 현장에 나가다 보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때가 많아요. 이때 소방관이 정신적으로 흔들리면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방관에게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요? 강인한 정신력이죠. 네.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담하게 일을 진행해야 하니까요. 또한 강한 체력과 뛰어난 응급처치 능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소방관들은 꾸준한 체력 훈련과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능력을 몇 가지? 두 가지죠.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응급처치 능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자, 현준이 그 다음에 노력하시는 모습 저도 본받고 싶네요. 근데 소방관 일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때는 없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언제였나요? 자, 소방관님 힘들다기보다는 이 일을 하다 보면 아쉬운 순간이 많아요. 장난전화나 허위 신고를 받을 때지요. 언제라고요? 장난전화 허위 신고를 받으실 때 종종 구급차를 개인적인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신고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저희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을 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정작 위급한 환자들이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요.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해요. 네. 일단 힘들었던 때가 언제?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할 때. 네. 뭐 힘든 때를 물어봤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아쉬운 순간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받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소방 안전교육을 나다가 보면 안전교육에 관해 무관심하거나 교육을 고치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몇 가지였어요? 두 가지죠, 이것도. 자, 허위 신고를 받을 때 안전교육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이때가 아쉽고 아쉬운 때. 네. 힘들었던 때라 물어봤지만 정확히 따지고 보면 아쉬웠던 때죠. 네. 그 다음에 187페이지로 가면 선우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안전교육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어릴 때부터 심폐소생술은 꼭 배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요? 심폐소생술.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 놀라운 이야기가 뒤에 나오겠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30대 남자분, 80대 할아버지를 이송한 비슷한 시기에 이송. 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구급차에 태워서 보내는 걸 이송이라고 하죠. 이송한 적이 있는데 30대 남자분은 이동한 중에 돌아가셨고 80대 할아버지는 입원하는 무사히 퇴원하셨어요. 병명이나 병이란 정도가 비슷한데도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30대 젊으신 분과 80대 이제 노인분께서 계시면 일반적으로는 호흡곤란 증세가 똑같이 있으니까 좀 30대 좀 젊으신 분이 좀 그래도 살아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30대 남자분의 가족은 아무도 응급처치를 할 줄 몰라서 그냥 무조건 기다리시고 할아버지 아드님은 할아버지께 심폐소생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심폐소생술 하나 때문에 살고 죽는 게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쉽게 한자로 얘기하면 생사가 결정된 거죠. 삶과 죽음.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하나를 통해 할아버지는 살아나셨고 30대 남자분 안타깝게 돌아가신 거죠. 네, 죽음을 맞이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우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심폐소생술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소화기 사용법, 지진 대피 요령 등 모두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반드시 알아들어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안전교육은 여기 몇 가지예요? 일단 심폐소생술 첫 번째. 이거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거. 그뿐만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또 있겠죠. 소화기 사용법 두 번째. 지진 대피 요령 세 번째. 그러니까 안전교육은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라고 소방관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 다음에 현준이가 소방관님께서는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소방관은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사건 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이 소방관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 전문적이고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하는 소방관이 되는 것이 제 목표예요. 목표가 뭐라고요? 소방관님의 목표는? 자, 전문적인 소방관이 되고 싶다. 그리고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하는 소방관이 되고 싶다. 두 가지죠? 네. 이렇게 또 번호를 표시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두 가지가 목표가 있으시다. 자, 마지막으로 소방관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자, 마무리를 합니다. 소방관은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이에요. 네,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서 그만큼 자부심과 보람이 크답니다. 소방관이 되는 길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안전과 건강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지식을 쌓다 보면 여러분도 멋진 소방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소방관이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에게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날개 문제 두 개를 보도록 할까요? 자, 날개가 두 개인데, 자, 일단 두 번째 거 먼저 해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 면담 대상자가 두 환자의 이송에 대한 일화를 말한 의도는 무엇일까? 일단 면담 대상자 계속 누구요? 소방관님. 자, 어떤 일화였습니까? 자, 뭘 함으로 따라서 두 분의 환자의 이송 결과가 달라졌죠? 그쵸? 뭐였어요? 심폐소생술이었죠? 자,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환자 어떤 분이 있어요? 30대 환자분이 있었고 80대 환자분이 계셨는데 30대 환자분은 네, 30대 환자분은 돌아가셨죠. 4. 안타깝게 돌아가셨고 80대 환자분은 살아나셨는데 결과가 심폐소생술을 이 노인분의 아드님이 해주셔서 이분은 살아났고 이분은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바람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다. 그래서 생사가 갈렸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죠? 이거.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걸 알리고 했던 거죠?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담, 네. 첫 번째 질문을 보면은 면담 내용을 참고하여 소방관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보자. 아까 뭐였어요? 총 몇 단계였어요? 네. 그거는 단계가 있는 건 소방관 시험에 대한 과정이었죠? 자, 앞에를 잠깐 봤어요. 185쪽에 보면은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디를 나와야 된다고, 어디를 가겠다고 말씀하셨죠? 네. 응급구조학과를 가셨다고 하셨죠? 소방관님께서는. 그래서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이후에 소방 관련 학과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을 보셨죠? 네. 그 응급구조학과가 소방 관련 학과예요. 그래서 뭐 소방 관련 학과는 다양해요. 뭐 응급구조학과도 있고 소방방재학과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뭐 소방관에 대해 뭐 깊이 얘기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방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시험을 보면 소방관이 될 수 있다고 했고요. 185쪽 끝에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었죠? 이게 있었죠. 186쪽 첫 번째에 보면은 의무 소방원을 대상으로 군대를 소방원으로 갔다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나 소방직 공무원 공개시험에 합격하면 소방관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험을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3단계가 있었죠? 자, 일단 필기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체력 검정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하면 면접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방금 썼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래서 필기, 체력, 면접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자, 면담을 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질문이 다 끝나고 면담하면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방관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소방관님께서도 저에게도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밑에 질문을 보면 현준이와 친구들은 면담회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자, 시작할 때 그리고 인사를 했죠. 먼저. 네. 184페이지 만화 있죠? 그래서 인사를 먼저 하고 뭐 했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면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뭐 소방관이 되려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뭐 소방관이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등의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면담 목적하고 질문을 안내했죠. 자, 그 다음에 면담 내용을 정확하게 남기려고 녹음과 사진 촬영을 하려는데 괜찮으실까요? 하고 동의를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소방관의 하루는 바쁘다고 들었어요. 바쁘신가요? 하면서 뭐 가벼운 질문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네, 여기 하나 빠진 거 아까 뭐였죠? 동의를 얻었어요. 어떤 동의? 녹음에 대한 동의. 네, 동의를 구했어요. 동의. 네, 이거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진행 과정에서는 자, 계속적으로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에 이 면담 대상자 누구시죠? 네, 소방관님이죠? 소방관님의 이야기를 경청했어요. 자, 경청이라고 하면은 그냥 듣긴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게 경청이죠. 그냥 수업 시간에 온라인 수업 켜놓고 옆에서 롤 하거나 뭐 게임 하거나 이런 건 경청이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거죠. 그때 경청은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이 경청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취했고, 그다음에 면담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록했겠죠. 네, 옆에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는 면담의 성과, 네, 소방관에 대한 여기서 소방관에 대한 직업을 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라고 하고 마지막에 정리 인사, 감사 인사를 냈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과서에는 정리 인사만 나와 있는데 감사 가로 열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담 대상자를 배려하려고 노력한 부분. 현준이가 공손하게 두 손으로 소방관을 가리키는 행동이 있었죠. 먼저 자, 185페이지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소방관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이게 있죠. 면담 시작과 마무리의 감사 인사. 처음에는 면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지금 뭐 소방관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소방관님이란 존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죠. 면담 대상 소방관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존칭 님자를 붙이고 있다. 그리고 사전 동의를 구했다.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동의를 구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경청. 다 했던 내용이죠. 네, 이렇게 일시정지 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잠깐 일시정지 하고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잠깐 활동지 7쪽 두 번째 표시에 보면은 그렇다면 우리가 면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면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령, 방법이 노하우가 필요할까? 노하우라고 하죠. 일명 노하우가 필요할까? 하면서 김명수라는 이제 기자분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기자를 안 하신, 네, 은퇴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김명수라는 기자분이 쓰신 인터뷰 잘 만드는 사람이란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면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하우가 필요할까? 총 9가지가 있는데 빨리 볼게요. 자, 일단 말하기 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죠.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봤던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요. 편안한 분위기. 자, 그 다음에 겸손한 자세로 자기소개, 저 누굽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리고 면담을 하는 까닭,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때는 겸손한 자세는 기본이죠. 나 면담하러 왔어. 뭐 마치 뭐 먹을 거 내놔 이런 식의 태도는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자기소개를 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그 다음에 철저한 사전 준비. 자,
이 친구들도 하면서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고 갔죠? 네.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밝은 표정으로 눈을 맞추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당연하겠죠. 기죽은 표정으로 질문을 하면 준비했던 것도 다 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은 표정으로, 이 밝은 표정은 1번하고도 연결이 되죠. 말하기 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과 눈을 맞추면서, 저도 이 눈을 맞추는 게 진짜 안 되거든요. 눈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말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 눈을 맞춘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행동인데, 근데 눈을 맞추면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명확하게 저의 그런 태도를 눈으로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맞추면서 확실하고 분명히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가벼운 질문을 먼저 던지고 상대가 주저하는 내용은 적절한 시기에 우회적으로 묻는다. 네,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주저하는 내용은 적절한 시기 우회적으로 묻는다는 것은 어려운 내용 있죠. 네. 아,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라고 하는 건 뭐 직접적으로 묻는다기보다는 이제 돌려서 물어봐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상당히 어렵죠. 네. 근데 이거를 잘하면 진짜 면담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 상황이 되면 뭐 소방관님에게 여기에 질문 안 나왔는데, 뭐 소방관님이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일 있으신가요? 이런 거는 좀 상대방이 떠올리기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이것이 뭐 면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제 뭐 앞에서 이런 가벼운 질문과 소방관을 일을 하시면서 보람된 일이 있으셨나요? 이런 걸 물어보면서 혹시나 안타깝지만 이러한 과정에도 혹시나 이런 일도 있으실까요? 하면서 돌려서 우회적으로 물어보라는 거죠. 네, 이런 자세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잘한다면 굉장히 면담에 좋은 분위기를 이끌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린다. 그쵸?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음, 그거죠. 네. 정말 쉬운 예인데, 우리 시내버스 타다 보면은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시내버스 기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자 시내버스 기사님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 미리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편견, 한쪽으로 쏠린 생각은, 시내버스 기사님들은 남자분들이 대부분인데 왜 여자분이 저거를 하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만약에 시내버스 여자 기사님과 면담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처해서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은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네, 예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입견과 편견은 좀 버리고 면담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면담 대상자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신경을 쓰고, 네, 이렇게 1번에 있던 말하기 쉬운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돌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최대한 집중하여 경청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 녹음기에만 의지하지 말고 기록을 함께 한다. 제가도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하는데 뭐 음질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나중에 또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무슨 내용을 했지? 라는 부분이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적으면서 면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면담 내용을 정리하는데, 현준이와 친구들이 면담 내용을 기록한 자료들을 모은 다음에 내용을 정리해요. 그래서 면담 목적은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면담하는 대상은 오 소방관님이라고 말씀드렸고, 질문은 뭐였죠? 네, 어떻게 소방관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셨나요? 가 첫 번째 질문. 응급구조학과를 다니면서, 네, 죄송해요. 첫 번째 질문은 아니었죠. 여기 점점점이 있는 건,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제가 놓쳤는데 생략이에요. 앞에 거 생략. 그러니까 앞에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너무 기니까, 자, 생략을 하고 중간으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답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응급구조학과를 다녔다. 소방학과를 관련된 대상으로 시험을 봤다. 이거에 대한 질문이 뭐였냐는 거죠. 네, 당연히 아까 했던 것처럼 어떻게 소방관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자, 소방관을 직업으로 선택하신 이유는 여기를 응급구조학과를 갔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소방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어봤던 질문은 뭐였죠? 생각을 해보면 자,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으면 소방관이 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이었죠. 근데 답변은 아니다. 의무 소방관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나 공무원 공개 시험에 합격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일단은 밑에 것까지 보고 일시정지하고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때 언제였죠?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였죠?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할 때 1, 그리고 안전교육에 대한 무관심 태도를 보일 때 2, 187쪽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186페이지네요. 186페이지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질문을 보면 면담 내용, 자, 제가 좀 질문을 쉽게 바꿨는데 2번은 원래 질문이 이거죠. 위 활동을 바탕으로 하여 학교 신문의 진로 탐방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선정해보자. 자, 근데 그 2번에 나와 있는 위 활동이 이거죠. 이 면담 내용 수첩이잖아요. 지금 썼던 거. 그래서 질문을 좀 쉽게 바꿨어요. 면담 내용 수첩을 고려할 때 학교 신문의 진로 탐방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이 면담 내용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거기다. 소방관이 일단 뭘 하는지, 그죠? 소방관이 하는 일, 업무라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소방관이 될 수 있나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죠. 어떻게 하면 소방관이 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럼 소방관에게 어떠한 게 있으면 좋나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소방관이 되고 싶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는 내용 이 네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일시정지하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자, 일시정지하고 적으시면 되겠어요. 시간이 많이 갔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봤던 영상이 하나 있어요. JTBC라는 방송국에 잡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잡스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이제 직업에 대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직업들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더라?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뭐 미리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시청자들에게 미리 질문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MC들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직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중에 이제 소방관님들이 나오신 편이 있어요. 2017년 5월. 3년 전 영상인데 그걸 짧게 편집한 내용이에요. 그거를 보시고 네,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뭐 앞에 나온 내용은 이제 소방관을 말 그대로 직업으로 삼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한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19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직접 신문에 기사를 작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문에 부제를 작성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신문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도 잠깐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보도록 하고요. 마무리 정리와 점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